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와 관련 논란들이 점입 가경인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김 후보자가 아들이 고등학생 시절에 대입 관련 스펙을 쌓는데 이 국회의원으로서의 입법권을 이용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 나온다고 전해드렸었는데요. 지난해에도 비슷한 이른바 아빠 찬스 의혹이 또 있었다고 합니다. 네, 저희 TV조선 단독 보도인데요. 현재 미국 대학에서 유학 중인 김 후보자 아들은 한글을 문자로 채택한 인도네시아 한 부족의 한글 교육을 돕는 비영리 단체를 설립한 적이 있는데요. 이 단체가 작년 6월 국회에서 주최한 한국과 인도네시아 관련 세미나를 김민석 의원실이 진행했고 아버지인 김 후보자가 개회사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당시 세미나 행사의 내용은 김 후보자의 블로그에 올라온 사진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 반면 아들이 설립한 단체 홈페이지에선 이런 내용이 삭제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계속해서 총리 후보자 아들과 관련한 의혹들이 제기되는 상황인데요. 아들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도와주는 거 세상 모든 아버지와 아들들의 소망일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당연히 해야죠. 문제는 김 후보자가 국회의원의 공적 의정 활동으로 아들을 지원했다 이런 의혹이 지금 있는 거고요. 혹시라도 그것이 아들의 대학 입시 스펙 쌓기용이었다면 정치 윤리 측면에서는 물론이고 사법적으로도 간단히 넘어가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여전히 찬반 양론이 있기는 하지만요. 어떻든 대법이 유죄로 확정한 이 조국 부부의 자녀 입시 비리 트라우마가 국민들 사이에 여전한 것도 짚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잇따른 아빠 찬스 의혹에 대해서 김 후보자 입장 낸 게 있습니까? 네, 김 후보자 측은요, 먼저 이 김 후보자의 아들이 고교 시절 동아리 활동으로 만든 법안을 실제 민주당 의원이 발의를 했고 아버지인 김민석 후보자도 국회의원으로서 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이 의혹과 관련해서는 일단 부인을 했습니다. 이런 입법 활동을 아들의 입시에 활용한 적이 없다라는 입장이고요. 또 저희 TV조선이 단독 보도한 이 아들이 설립했다는 이 비영리 단체의 국회 세미나 주최 이 경우에 대해서는 입장을 준비 중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후보자 측의 입장을 추가로 들어봐야긴 하지만 아들의 동아리 활동 등이 이 김 후보자의 의정과 연결된 사례가 잇따라 드러나면서 야권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민석 후보자 관련해서 지금 크게 두 가지 줄기의 의혹들이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개인 간의 일종의 이제 사인 간의 채무 관계인데 수천만 원을 빌렸는데 상환 기일이 지났는데도 갚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결국 빚으로 위장한 불법 정치자금 제공이 아니냐 지금 이런 의혹을 제기하는 보도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의 줄기는 아들과 관련한 부분입니다. 고등학생 시절에 지금은 미국의 아주 유명 사립대학에 재학을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고등학교 시절에 그 동아리에서 만든 입법을 민주당 의원이 실제 발의를 했고 거기에 아버지인 김민석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저희 TV조선의 단독 보도로 해서 김민석 의원의 아들이 만든 비영리 재단이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세미나를 주최를 국회에서 했고요. 그 세미나를 공동으로 그 비영리 단체하고 김민석 의원실이 함께 주최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김민석 의원이 개회사까지 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결국 일종의 아버지의 입법권 내지는 의정 활동이 아들의 대학 입학용 스펙에 활용된 거 아니냐. 물론 지금 입시에는 활용되지 않았다고 다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만 드러난 정황을 놓고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더 하나 궁금증은 김민석 의원이 결국 자신과 관련된 일이니까 김민석 후보자가 어떻게 보면 해명하는데 그렇게 오래 걸린 일이 아닌 것 같은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 관련 글을 일요일쯤 올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여러 의혹과 관련해서는 준비 중이라고만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2018년에 그 돈을 빌린 문제 그것이 이제 채무로 됐는데 사실상은 정치자금 아니냐 이 의혹이 제기된 거죠. 그런데 꼭 10년 전인 2008년에 이미 같은 동일인을 포함해서 3명에게서 그때도 4억 얼마를 채무 형식으로 빌렸는데 그것을 변제를 안 했어요. 네. 변제를 안 해서 이게 기소가 됐고 재판부에서 유죄를 내렸습니다. 유죄 내린 이유가 만약에 빌린 돈 같으면은 이게 변제를 하라는 촉구 같은 게 있었을 때 그게 없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도 그 만기 시점 5년을 만기를 잡았는데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네. 그 사이에 그런 것이 없었다고 하면은 그때와 그 인물도 똑같고 어떤 그 행위도 똑같은 거예요. 네. 그러면 이것은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네. 그때와 비교를 해도.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아들 문제는 조국 전 대표와 비교를 하지만은 그것과는 또 결이 달라요. 네. 조국 전 대표 아들, 딸들은 주로 이제 학교나 아니면은 그 로펌에서 이렇게 스펙을 증명을 받았죠. 허위로 나중에 이제 그 판결이 났는데
그렇지만은 지금 김 후보자 같은 경우는 입법기관을 이용을 한 겁니다. 입법기관을 이용을 했고 그 과정에서 동료 의원이 또 거기서 개입이 됐지 않습니까? 네. 도움을 줬지 않습니까? 네. 그 입법부를 완전히 사유화한 것. 이것 때문에 이 문제는 상당히 입법부 차원에서도 그리고 이게 어차피 법안이 되지 않는 걸 알기 때문에 심사도 안 했어요. 그걸 발의만 해놓고 묵혀놨다가 나중에 자동 폐기됐거든요. 네네. 그걸 다 알면서 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런 부분들이 문제고 가장 큰 문제는 그러면 왜 이 인사검증 과정을 거치지 못했느냐. 그런데 조금 전에 시간이 짧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 김 후보자 같은 경우는 그 취임 당일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때 적색해서 하지는 않았겠죠. 그 전에 오래전에 이미 국무총리로 내정을 했을 텐데. 추측입니다. 네. 예. 그렇다면은 그 기간에 당 안에도 이런 뭐 어떤 그 검증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네. 충분히 검증을 했어야 되는데 만약에 그걸 찾아내지 못했으면 문제고 찾아내고도 그냥 통과시켰으면 더 문제일 수도 있는 거죠.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김민석 후보자는 이제 아들의 이른바 스펙 쌓기 도움을 줬다 이런 의혹에 대해서는 대입에 활용한 적은 없다 이렇게 지금 밝히고 있고요. 그다음에 개인 간의 사적 채무 미상환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추후에 해명하겠다. 지금 자료를 준비 중이다. 이런 입장이라는 거 다시 한번 반론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